제6장 똑 떨어지는 엉터리 계산.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진리를 회색 신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1시간, 1분, 아니 단 1초의 가치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피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지식에 맞게 행동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아주 방대한 계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대도시와 대도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들어와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당사자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미 자기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람의 신상을 속속들이 파악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적당한 시간만을 기다렸다. 또 그 순간이 어서 빨리 오도록 나름대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발사 푸지 씨의 경우가 그랬다. 푸지 씨는 유명한 이발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는 어쨌든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에 작은 이발소를 갖고 있고 견습생을 하나 쓰는 정도였다. 어느 날 푸지 씨는 이발소 문 앞에서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습생이 쉬는 날이어서 푸지 씨 혼자 이발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도로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울한 날씨였다. 푸지 씨의 마음도 공연히 서글퍼졌다. 가위질 소리, 잡담, 비누 거품과 함께 내 인생도 흘러가는구나.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고 푸지 씨가 잡담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손님들에게 자기 견해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또 가위질 소리와 비누 거품을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는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고 자기 솜씨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특히 턱밑을 면도할 때에 그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다. 푸지 씨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고작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지. 이게 내 현재 모습이야.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푸지 씨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막연히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실린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것, 무언가 중요한 것, 무언가 화려한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는 우울해하며 생각했다.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자유로워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평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줄과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에 매여 살고 있으니. 그 순간 잿빛 고급 승용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서 정확하게 푸지씨의 이발소 앞에 멈추었다. 회색 신사 하나가 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왔다. 남자는 거울 앞 탁자에 납회색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는 뻣뻣한 중절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의자에 앉더니 작은 회색 시가를 뻐끔대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뒤적이기 시작했다. 푸지씨는 가게 문을 닫았다. 조그만 가게 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추운 것 같았다. 그는 당황해서 물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면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머리를 자르시겠어요? 그 순간 그는 눈치 없이 그런 말을 한 자신을 호되게 나무랐다. 회색 신사의 머리는 거울처럼 반들반들한 대머리였던 것이다. 회색 신사는 웃지도 않고 이상하게 억양이 없는, 말하자면 잿빛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사원 XYQ384B호입니다. 우리 은행에 구자를 개설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푸지씨는 점점 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금시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영업사원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수첩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발사 푸지씨시죠? 예, 맞아요. 회색 신사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군요. 당신은 우리 은행의 다음번 고객이십니다. 더욱더 영문을 알 수 없는 푸지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요? 친애하는 푸지씨, 당신은 인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줄 소리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으로 허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바라시는 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푸지씨는 중얼거렸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슬오슬 한기가 느껴졌다.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점점 더 추워졌다. 회색 신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작은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자, 보세요. 하지만 어디서 시간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푸지씨,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드리죠.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60분이고요. 제 계산을 따라 오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영업사원 XYQ384B호는 회색 연필을 들고 거울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다. 60 곱하기 60은 3600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지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600 곱하기 24 하면 86,400초가 되는군요.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1년은 3153만 6천초가 됩니다. 10년이면 3억 1536만 초가 되지요. 푸지씨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푸지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다. 저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70살 아니 80살까지 살았으면 하는데요. 회색 신사는 말을 계속했다. 좋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70살로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3억 1536만 곱하기 7을 하면 22억 752만 초가 되는군요.
그는 이 숫자를 큼지막하게 거울에 썼다. 2, 2, 0, 7, 5, 2, 0, 0, 0, 0 초. 그러고는 숫자 밑에 여러 번 밑줄을 긋고 설명했다. 자, 푸지 씨, 이것이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당신의 재산입니다. 푸지 씨는 꿀꺽 침을 삼키고 이마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합계를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나 보였다. 자기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작은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더 보기로 합시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푸지 씨? 푸지 씨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42입니다. 푸지 씨는 갑자기 남의 것을 횡령이라도 한 듯 강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회색 신사는 계속해서 따지고 들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지요? 푸지 씨는 솔직하게 말했다. 대략 8시간 정도 자죠. 영업사원은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을 했다. 연필이 거울에 닿을 때마다 끼익 유리 긁히는 소리가 났다. 푸지 씨는 소름이 돋았다. 42년에 하루 8시간이라 4억 4,150만 4천이 되는군요. 당연히 이 시간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해야겠죠, 푸지 씨. 하루 몇 시간 일하십니까? 푸지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역시 8시간입니다. 대충입니다만. 영업사원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마이너스로 기록해야겠군요. 자, 식사를 하시느라 얼마간의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하루 세끼 식사에 도합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시죠? 푸지 씨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42년이면 1억 1,037만 6천이 되는군요. 계속해 봅시다. 늙으신 어머니와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매일 온전히 1시간을 바치고 계십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거의 듣지를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5,518만 8천 초의 시간을 내버리신 겁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앵무새를 한 마리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앵무새를 보살피느라 매일 15분을 허비합니다. 환산하면 1,379만 7천 초가 되는군요. 푸지 씨는 애원하듯 항의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윽박질렀다. 말 끊지 마세요, 푸지 씨. 그의 계산은 점점 더 빨라졌다. 어머니가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집안일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뭐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지요. 그런 일을 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을 쓰십니까? 1시간쯤 하지만... 그러면 5억 5,018만 천이 없어진 거로군요. 부지씨,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구경을 하러 극장에 가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합창단에 나가시고요. 나머지 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을 내버리는군요. 언짢으십니까, 푸지씨? 푸지씨는 대답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곧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 인생의 특별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작은 비밀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벌써 아실 텐데요. 이제 푸지 씨는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렇게 추웠던 것이다. 그는 힘이 다 빠져서 중얼거렸다. 그것도 아십니까? 나와 다리아 양 외엔 아무도. 영업사원 XYQ384BO는 말허리를 잘랐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비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부지씨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다리아 양과 결혼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회색 신사는 말을 계속했다. 맞습니다. 다리아 양은 다리가 성치 못해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당신은 꽃 한 송이를 선물하기 위해 매일 30분간 그녀를 방문합니다. 도대체 왜지요? 푸지 씨는 울상이 되어서 대답했다. 그러면 다리아 양이 아주 기뻐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푸지씨, 당신에게 그 여자는 시간 낭비예요. 당신은 이미 2억 759만 4천을 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창가에 앉아 그날 하루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1379만 7천을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얼마가 남아있는지 볼까요, 푸지씨. 이제 거울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쓰여 있었다. 이제 거울에는 다음과 같은 예산이 쓰여 있었다. 참, 441504 0000초 1 441504 0000초 식사 110 376 000초 어머니 55188 000초 앵무새 13797 000초 장보기 등 55188 000초 친구 노래 등 165564 000초 비밀 27594 000초 창가 13797 000초 합계 1 3 2 4 5 1 2 0 0 0초 이 합계는 회색 신사는 이렇게 말하며 연필로 거울을 두드렸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총을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이 합계는 당신이 지금까지 허비하신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푸지씨? 푸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데도 진땀이 진득하게 배어나왔다. 회색 신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갖고 있던 전 재산의 반 너머를 허비하신 겁니다. 부지씨, 살아온 지난 42년의 세월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1년은 3153만 6천 초입니다. 여기에 41을 곱하면 13억 2억 4,500 2451만 2천 초가 되는군요. 그는
이 숫자를 허비한 시간 밑에 썼다. 1, 3, 2, 4, 5, 1, 2, 0, 0, 0 초. 마이너스 1, 3, 2, 4, 5, 1, 1, 0, 0, 0 초는 0, 0, 0, 0, 0, 0, 0, 0, 0, 0 초. 그는 연필을 주머니에 넣고 쭉 나열된 0이라는 숫자가 푸지씨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 과연 그것은 효력을 나타냈다. 푸지씨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결산표로구나. 그는 나머지 하나 없이 똑 맞아떨어지는 계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혀 이의를 제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긴 계산 자체는 틀림이 없었다. 그것은 회색 신사들이 사람을 속일 때 사용하는 수많은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하나였다. 영업사원 XYQ384B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축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푸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은 추위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를테면 영업사원의 잿빛 목소리가 푸지씨의 귓전에 울렸다. 2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만 저축하셨더라도 당신은 지금 2628만 초의 재산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매일 2시간이면 그 곱절인 5256만 초가 되고요. 푸지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하면 2시간쯤이야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닌가요? 푸지씨는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우스울 정도로 사소한 것이지요. 영업사원은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다. 그걸 이해하셨다니 정말 기쁘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 2시간씩을 저축하신다면 1억 512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모이는 겁니다. 당신은 62살이 되시는 해에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푸지씨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더듬었다. 굉장하군요. 기다려보세요. 재산이 훨씬 더 불어나니까요. 우리 시간저축은행은 저축하신 시간을 보관해 드릴 뿐만 아니라 맡기신 시간에 대해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푸지씨는 바짝 긴장해서 물었다. 얼마나 더 받게 되지요?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축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저축한 시간을 찾지 않고 우리 은행에 맡겨두는지에 달려있지요. 맡겨둔다고요? 무슨 뜻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저축한 시간을 5년 동안 찾지 않으시면 저축하신 시간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재산은 매 5년마다 갑절로 불어나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10년 후면 원래의 액수의 4배가 되고 15년 후면 18배, 8배 이런 식이 됩니다. 만약 20년 전부터 매일 2시간씩만 저축하셨더라면 당신은 62살이 되는 해, 그러니까 저축을 시작하신 지 40년이 되는 해에는 저축하신 양의 256배가 되는 시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269억 1072만 초가 됩니다. 그는 다시 회색 연필을 꺼내서 거울에 이 숫자를 썼다. 2, 6, 9, 1, 0, 7, 2, 0, 0, 0, 0 초.
보시다시피 푸지씨,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머무는 전 생애의 10배입니다. 날마다 단 2시간씩만 저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구미가 당기는 제안 아닙니까? 푸지씨는 힘없이 말했다. 맞아요. 정말 유리한 제안이군요. 일찌감치 저축을 시작해야 했는데. 난 정말 멍청이에요. 이제야 눈이 뜨이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회색 신사는 은근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실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 늦는 경우란 없어요. 원하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푸지씨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저축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지요? 영업사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를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1시간을 아낄 수 있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앵무새는 내다 버리세요. 다리와 양을 꼭 만나야 한다면 2주에 한 번만 찾아가세요. 15분간의 저녁 명상은 집어치우세요.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충고하는데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에게 넘겨드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서요? 아니면 내가 그걸 보관해야 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회색 신사는 대답하며 2번째로 엷은 미소를 띄었다.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저축하신 시간을 손톱만큼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남은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푸지씨는 말했다. 좋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하지요. 영업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 푹 놓으십시오, 선생님. 이쯤에서 당신이 시간 저축가 연맹의 일원이 되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이제 선생님도 진짜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분이 될 겁니다. 푸지씨 축하드립니다. 그는 모자와 가방을 들었다. 푸지씨는 소리쳤다. 잠깐만요.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서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영업사원 XYQ384BO는 문께에서 몸을 돌리더니 못마땅한 기색으로 푸지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죠? 시간을 아끼는 일은 다른 것을 아끼는 일과는 달라요. 그건 양쪽 당사자 간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수락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락하신 이상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저축을 관리해 드립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시간을 저축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지씨. 말을 끝내자 영업사원은 타고 온 멋진 회색 자동차에 올라 부웅하니 떠나버렸다. 푸지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마를 문질렀다. 조금씩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푸지씨는 온몸이 아픈 것 같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발소 안에는 영업사원의 작은 시가에서 흘러나온 푸른 연기가 자욱히 서려 좀채로 사라지지 않았다.
연기가 가시자 푸지씨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연기가 가시면서 거울에 쓰인 숫자도 점차 흐릿해지더니 마침내 말끔히 사라졌다. 그러자 푸지씨 머릿속에서 회색 방문객에 대한 기억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하지만 방문객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을 뿐 그 결론에 대한 기억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 결론을 스스로가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다른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간을 아끼리라. 그 결심은 끝이 갈고리처럼 굽은 가시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혔다. 그날 첫 손님이 찾아왔다. 푸지씨는 무뚝뚝하게 손님의 시중을 들며 불필요한 모든 것을 생략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과연 30분에 하던 일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모든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견습생 둘을 더 채용했고 그들이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도끼 눈을 뜨고 엄중하게 감시했다. 엄밀한 시간표에 따라 행동 하나하나마다의 시간이 정해졌다. 푸지씨의 가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팻말이 내 걸렸다. 시간을 아끼면 곱절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는 다리아 양에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다는 용건만을 간단히 적은 사무적인 편지를 보냈다. 앵무새는 애완동물 가게에 팔아오렸다. 어머니는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맡기고 고작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외에도 그는 회색 신사의 모든 충고를 충실하게 따랐다. 하지만 그는 회색 신사의 충고를 자기가 내린 결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정을 잃어갔다. 시간을 알뜰하게 쪼개 썼지만 손톱만큼의 자투리 시간도 남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는가 하면 한 달이 지나갔고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가 후딱 지나갔다. 그는 회색 신사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그러니 그 시간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푸지씨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고 점점 더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라도 하면 기겁해서 이를 악물고 더욱더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었다. 대도시에는 어느새 푸지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시간 전략을 시작한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그들의 수가 늘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 사람의 행동을 따랐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새로운 장치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우수함을 찬양했다. 이들 장치가 장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여가를 선사해 주리라는 것이었다. 담벼락과 광고판에는 온갖 행복의 청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여졌다. 포스터에는 이를테면 번쩍번쩍 빛나는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끼라.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하긴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옛 원형극장 인근 마을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긴 했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나 피곤함 또는 불만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눈빛에는 상냥한 기미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와 같은 말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 말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이 생기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5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오락을 찾았다. 그랬기에 그들은 축제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즐거운 축제도 그랬고 엄숙한 축제도 그랬다. 꿈을 꾸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은 정적이었다. 사방이 고요하면 그들은 자기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러면 밀물처럼 불안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정적이 찾아들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요란하게 소란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즐거운 소란이 아니었다. 미쳐 날뛰는 듯한 이 불쾌한 소란은 나날이 볼륨을 높여가며 대도시를 가득 채웠다. 자신의 일을 기쁜 마음을 갖고 또는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래서 커다란 공장과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들이 걸리게 되었다. 시간은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라. 시간은 돈과 같다. 그러니 전략하라. 부장의 책상 위에도, 국장의 안락의자 위에도, 의사의 진료실에도, 상점과 레스토랑과 백화점에도, 심지어는 학교와 유치원에도 이와 비슷한 팻말들이 걸리게 되었다.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대도시의 모습도 차츰 변해갔다. 옛 구역은 철거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졌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 맞추어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제각기 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도시의 북쪽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신축 건물 구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또 늘어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어나갔다. 삭막한 질서의 황무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꼭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여기서는 단 한순간, 단 1cm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속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